오늘은 며느리의 입장에서 들려주신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. 시어머니가 생선이 가득 든 봉지를 내미신다. 겉으로는 웃지만 며느리의 마음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칩니다. 이거 우리 아들이 좋아하잖아. 그래서 얼른 사다 놨지. 아들 먹이려면 이런 건 든든히 있어야 해. 좋아하는 건 맞는데 이건 너무 많은데.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은 감사한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. 다만 감사함과 부담이 공존하는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. 며느리는 냉동실을 열어봅니다. 이미 꽉 차 있는 서랍. 어딘가에 무심코 넣어둔 명절 때 받은 전도 아직 있습니다. 이전 도대체 언제 받은 거지? 설 명절? 추석? 반년은 넘은 것 같은데. 비닐봉지 끝에는 시어머니의 손길이 남아 있습니다. 하지만 이미 겉이 말라가고 냄새도 조금씩 변했습니다. 버리려다 손이 멈춥니다. 버리면 죄 짓는 마음이 들고, 남겨두면 냉동실은 점점 쓰레기장처럼 되고. 그녀는 결국 작게 한숨이 나옵니다. 봄이 되면 변함없이 찾아오는 약 달인 날. 보약 한 박스가 식탁 위에 올라오고 남편은 천연덕스럽게 웃습니다. 이거 정말 좋은 약이래. 아들 몸 생각해서 특별히 주문한 거야. 잘 챙겨 먹어. 며느리는 남편에게 눈으로 SOS를 보내봅니다. 여보, 우리 집 냉장고에 작년 거 아직 있는데 그냥 부모님 드시라고 해도 되지 않아? 이번 건 좀 느낌이 좋아. 이번엔 먹을게. 하지만 며칠 후 그 약은 또 냉장고 한 켠에 놓이고 작년 약은 결국 슬픈 결말을 맞습니다. 어머니는 돈 주고 정성껏 만드셨을 텐데. 먹지도 않을 걸 계속 받아오는 이 상황.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성일까? 일주일째 계속되는 비빔밥. 며느리는 나무를 보고 잠시 멍해집니다. 먹어도 줄지 않는 양. 이걸 다 먹으라는 건가? 우리 식탁이 내 식탁이 아니라 시댁의 연장선 같아. 결국 나물은 쉰냄새를 풍기기 시작합니다. 버리면서 며느리는 슬쩍 죄책감을 느끼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낍니다. 어느 날 또 한 보따리의 반찬과 생선과 전이 집에 들어오려 합니다. 그 순간 며느리는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는 소리를 듣습니다. 어머니의 마음은 알겠어요. 정성도 알아요. 그런데 집안 냉장고가 어머니의 저장고가 되는 건 너무 힘들어요. 계속 쌓이고 버려지고 반복되고 우리 집 식탁이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닌 느낌. 입술이 떨리는 걸 겨우 숨기며 그녀는 말합니다. 어머니, 감사하지만 조금만 주세요. 제발 조금만. 하지만 그 말은 늘 아휴, 얘는 왜 이렇게 겸손하기만 해? 로 흘려보냅니다. 며느리는 그 말에 다시 마음속으로 울음을 삼킵니다. 냉장고 문을 닫으며 며느리는 조용히 말합니다. 정성이 고맙지 않은 게 아니에요. 저도 어머니 마음 알아요. 하지만 정성이 지나치면 마음의 짐이 되기도 해요. 어머니의 사랑이 우리 집 일상을 삼켜버리는 것 같아. 조금 숨이 막혀요.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공감할 만한 이야기입니다. 정성으로 도와주는 시어머니와 그 정성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며느리의 이야기. 누군가에게는 사랑이지만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될 때 그 틈 사이에서 마음이 어떻게 아파지는지 상담사의 관점에서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.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정성을 모르지 않습니다. 생선을 사오고 반찬을 만들고 명절마다 음식을 바리바리 싸주는 그 마음이 자식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러나 문제는 양과 방식 그리고 속도입니다. 어느 계절이든 냉장고를 가득 채우는 음식들,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양, 먹기 전부터 이미 부담이 되어버린 정성, 한 번도 비워지지 않는 냉동실, 먹지 않을 걸 알면서도 반복되는 보약. 며느리의 마음은 결국 이렇게 속삭입니다.
고맙지 않은 게 아니에요. 단지 제 생활의 공간이 사라져요. 이 감정은 단순히 불만이 아니라 관계 경계가 침범될 때 흔히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입니다. 반면 시어머니의 마음을 살펴보면 그 역시 모두 정성과 사랑에서 출발합니다. 아들이 잘 먹어야 한다는 오랜 신념, 자식에게 뭔가 해주고 싶은 부모의 본능, 나는 이렇게 사랑을 표현해왔다는 삶의 방식, 음식으로 마음을 전하는 세대적 문화.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왜 싫다고 할까? 왜 고마워하지 않을까? 라는 억울함이 들 수도 있습니다.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시어머니의 정성과 며느리의 부담은 같은 사건에 서로 다른 감정이라는 점입니다. 이 두 감정이 만나는 지점에서 서로의 의도가 왜곡되고 마음의 거리도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.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개념이 있습니다. 바로 과잉 돌봄입니다. 과잉 돌봄은 상대에게 좋은 걸 해주려는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그 강도가 지나칠 경우 상대에게는 압박, 책임감, 죄책감, 공간 침범으로 느껴집니다. 지금 이 사례에서 나타나는 주요 패턴은 세 가지입니다. 첫 번째, 경계 침범. 부모의 정성이 며느리의 생활 영역까지 들어올 때 며느리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 생겼다는 불안감을 느낍니다. 냉장고, 식탁, 식습관이 어머니의 의도로 채워질 때 자기 삶의 조절권이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지죠. 두 번째, 의무감과 죄책감. 먹어야 하는데 버리면 죄스럽고 그렇다고 계속 쌓아두면 속이 답답하고 이 감정은 받자니 부담, 거절하자니 미안함이라는 악순환을 만듭니다. 세 번째, 의도 영향 불일치. 시어머니의 의도는 사랑, 하지만 며느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부담. 이 둘이 계속 어긋나면 마음은 점점 다치고 대화는 더 어려워집니다. 관계의 핵심은 선의가 아니라 선의를 어떻게 전달하느냐입니다. 그리고 여기서 필요한 것은 정성이 아니라 소량의 배려 그리고 합의된 방식입니다. 먼저 양의 조절. 무엇보다 조금만 주세요는 겸손이 아니라 필요한 요구입니다. 이 말이 온전히 전달되도록 남편의 중재가 특히 중요합니다. 다음은 방식의 조율. 음식이 아니라 소량의 반찬이나 필요한 재료 한두 개처럼 부담 없는 정성으로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반찬 5가지에서 1가지로 줄이기, 냉동 생선 덩어리를 먹기 좋은 한 팩으로 소분하여 원하는 만큼으로 줄이기, 보약 매년 새로 다리기보다는 필요한지 먼저 확인 후 필요하면 다리기. 이렇게 조정만 되어도 갈등의 70%는 완화됩니다. 그 다음으로는 마음은 받되 양은 조절하는 지혜입니다. 어머니, 마음은 충분히 받았어요. 필요한 만큼만 주세요. 그래야 안 남기고 잘 먹을 수 있어요. 이 문장은 상대의 정성을 인정하면서도 관계를 해치지 않고 경계를 세우는 좋은 문장입니다. 네 번째로는 남편의 역할은 조율자이자 번역자가 되도록 합니다. 이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다리입니다. 남편이 해야 할 말은 단 하나입니다. 엄마, 고마운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세요. 이 한 문장이 며느리의 마음을 지켜주고 시어머니의 정성을 허투루 만들지 않는 가장 건강한 다리 역할을 합니다. 정성은 사랑입니다. 하지만 사랑도 방식이 맞아야 마음에 닿습니다. 누군가에게는 잘 챙겨주는 것이 사랑의 언어이고 누군가에게는 내 공간을 존중받는 것이 사랑의 언어입니다. 관계는 서로의 언어를 맞춰가는 과정입니다. 이해가 쌓이면 부담은 줄고 존중이 더해지면 관계는 더 편안해집니다. 당신의 집 냉장고에 쌓인 음식들처럼 감정도 쌓아두면 상합니다. 대신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꺼내어 조율해 갈 수 있다면 관계는 훨씬 더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.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의 노하우나 위로의 글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.
오늘도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.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.